자,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를 이제 보기 전에 20년대 국내에 이제 그 활동했던 어, 그 무장 독립투쟁의 그 주요 부대들을 볼게요. 여기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그 연해주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북만주, 뭐 남만주 이런 지역들 이제 볼 텐데 먼저 이제 북만주 지역을 볼게요. 북만주. 예. 북만주 지역이 대략 이제 요 정도 되겠죠. 세력 범위가. 자, 요때 이제 활동했던 부대들 보면 국민해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독립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북로 독군부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로군정서군이라고 해서 후에 이제 중앙당이 이제 그 당시 그 임시정부에 편입되면서 군정서군으로 이름을 바뀌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있고 여기는 대정교 계통의 그죠. 후에 이제 뭐냐 청산리 전투의 이제 주 부대이기도 하고요. 서간도를 보죠. 서간도는 대충 이제 여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 정도 있는 부대죠.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자치 조직이 있었잖아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거치면서 서로 군전소군이 됐어. 서로 군전소군은 그 당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군정부가 수립되면서 한족회에서 군정부라는 것은 자치기구와 함께 군대도 같이 뭐냐면 보유한 그 기구죠. 그래서 그때 군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서로 군정속으로 계층됐다. 그래서 독파는 이상용, 부독파는 여준, 군사력은 지정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일본 장교가 됐던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독립군에 참여해갖고 그 신흥무관학교에 교관을 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전에 기출문제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했다. 예전에 말한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국내 진공 작전이 되게 많았어요. 국내 진공 작전. 그래서 국경이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들어와서 게릴라식으로 쳤다 빠지고 이렇게 건너오고 쳤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하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통해서 이제 뭔가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민심도 자극시키고 등등 이렇게 했는데 국내 진공작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전투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이 있어요. 원래 대한독립단은 그 장벽현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예요. 장벽권이 아니라 말 잘못했네. 예. 다시 할게요. 그 대한독립단은 유임 지도자들이 만든 단체들이죠. 복벽운동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있고 나중에 대한청년 연합회와 연합해서 강복군 총영으로 개편돼.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개편되면서 원래는 이게 복벽단체였는데 나중에 이제 공화단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1운동 보면 3.1운동 전후로 해가지고 대기 복벽단체 중에 상당수가 공화단체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종이 이제 죽은 게 큰 역할인데 고종이 이제 남들 복벽단체에서는 희망이었거든. 근데 고종이 죽으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복벽단체들이 공화단체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르축구파 한인공산당, 자유대대가 있었고, 그다음 하우스크 한인사회당, 사할린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고려 공산당 안에 있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충돌하는 바람에 자유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20년대에 그 국내 무장 투쟁 넘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봐야 되겠네요. 거기 보면 이제 국내 무장 투쟁 있어요. 요것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20년대 들어가면 천마산대, 그다음 보합단, 구월센단 같은 단체들이 활동했어요. 대개 얘네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아니고 평안도와 항해도 지역에서 활동했죠. 되게 이제 지도 이렇게 그려보면 나오는데, 아이고,
지도가 엉망이네요. 그림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 평안도 지역과 항해도 대개 보면 이 만주 지역과 연결돼 있어요. 이 만주 지역과. 그래서 이제 천마산대나 부합대나 부월산대가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친일파를 수청하고 식민지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만주 독립군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 주로 이제 이런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1920년대에. 자, 그러면 이제 뭐 봉오도 전투, 천산리 전투 이제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좀 약간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심화 교재 보시면 제가 여기 자료를 좀 올려놨거든요. 예, 표. 이게 제가 이제 잡히려고 한 건데 제가 좀 막필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보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는 거 볼 때 참조만 해주세요. 자, 먼저 이제 볼 게 봉오동 전투인데 봉오동 전투는 이제 국내 진공작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전투죠.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의 중심 부대가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무도독 부군, 국민해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패배한 일제는 여기에서 이제 좀 주둔권 얻기 위해서 저기 그 북만주 지역 그 간도 지역의 주둔권을 얻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하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일으켜.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북로 군정서군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국민해군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그 당시 이제 간도에 있었던 뭐 교민들 대규모 학살하게 되죠. 이게 간도 참변, 그 다음에 경신련에 일어났기 때문에 경신 참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다른 데도 이제 안전지역으로 좀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독립군들이 그 뭐냐면 그 여러 독립세력들이 하나 독립된 단체로 여러 독립세력들이 하나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조직이 돼요. 1920년에. 이 대한독립군단은 서해이 조직한 대한독립군단은 후에 22년에 조직된 대한독립군단하고 좀 다른 조직이에요. 자, 하여튼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안전지대로 이동해. 안전지대는 이제 어디냐면 주로 이제 그 러시아령이죠.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대를 좀 재정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자유시, 그러니까 러시아로 스보드루니시죠. 거기에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소련 내 적군과 백군의 대립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적군들은 강복군과 연합을 해갖고 그 당시 백군을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청 때문에 온 거야. 얘네들 요청 때문에 또 부대 정비도 있고. 근데 막상 이제 오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야. 왜냐면 이때는 이제 백군이 거의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강복군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게 돼.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제 압력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적군들은 소비에트 정권은 여기 왔던 강복군들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강복군들이 이제 어디가 이제 연합됐냐면 그 당시 상하이 공산당 쪽에 있는 사할린 부대와 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적군이 여기 강복군 사할린 부대와 그 강복군을 무장해제하려고 하니까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적군들은 요 상하이 공산당 반대쪽에 있는 그다음 일주파 공산당의 산하부인 자유대대와 연합을 해갖고 독립군을 공격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무장해제를 요구해갖고 이제 무장해제 시켰는데 그래서 독립군이 그때 이제 개박살이 나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요게 이제 자유시 사건인데요. 요거 뒤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돼갖고 쫓겨난 다시 만주로 돌아온 그런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대한통일부를 결성해. 대한통일부. 예. 그래갖고 8개 그 군단이 단체가 이제 통합을 해서 남만주 일대를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북만주에 있었던 이제 여러 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을 구성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대한독립군단은 신민부가 되고요. 그다음 대한통일부는 또 여기 분연이 나. 그래서 여기 의금부하고 그러니까 대한통일부 안에서 이제 분연이 나는데 복벽세력들과 공화세력들의 분연이 나요. 그래서 복벽세력들은 좀 나이가 많은 이제 뭐냐면 의병장들 중심으로 이제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복벽세력들이 의금부로 이렇게 나오니까 공화세력들 공격을 해.
그래서 공화 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유혈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공화 세력들은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참의부와 정의부 나눠. 참의부는 임시정부에 편입된 그 세력들이고 정의부는 편입을 거부한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3부 체제가 형성돼요. 그 중에 이제 정의부가 제일 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부 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때 또 뭐냐면 이제 미세아 협정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독립운동가 불량 성인들을 체포하고 일본에 양도를 하면 그 당시 돈을 주겠다. 그래갖고 경무국장 우진과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세아가 체결, 이 미세아 협정을 맺게 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내 그 일당 운동가 그 다음에 그 신간회 같은 경우에 쳤던 신간회 조직 있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한번 이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3부 통합운동이 전개되죠. 근데 3부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두 개의 의견이 갈려졌는데 개인 본위 조직론과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이 이렇게 갈려져요. 개인 본위 조직론은 그냥 기존의 단체 다 해체시키고 개인이 그냥 입장에서 개인 자격으로 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이런 입장이고요.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은 기존의 조직들 이용하자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신민의 군중부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정의부가 주도해요. 정의부가 세 단체 중에 제일 크잖아요. 거기에다 신민부, 민정부가 여기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이 통합이 잘 안 됐죠. 그래갖고 두 개로 다시 헤쳐 모이죠. 개인 본위 조직론은 이제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은 전민족 유일당 협의회가 조직이 돼요. 요건 신민부, 군정부가 중심을 했고 여기는 정의부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얘네들이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가 혁신회를 만들고 혁신회가 한쪽 연합회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정치 조직으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산하 부대로서 한국 독립군이 만들죠. 한국 독립군은 지정천이 장악을 하고 이때 중국 호동과 이제 연합 부대를 결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는 나중에 남만주의 자리 잡으면서 국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그 밑에 산하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죠. 양세봉이 이제 그 역할을 했고요. 그 주도를 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 위용군과 활동을 하게 돼. 영릉가 전투, 홍경수 전투, 신기정 전투 등등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위용군 세력 중에 상당수가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나중에 피살당하거든요. 그래서 피살된 후에 이 단체가 이제 조선혁명군 정부로 바뀌어. 그래서 사회주의자로 변신되죠. 원래는 민족주의 세력인데 양세봉도 이제 민족주의자고 사회주의자를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양세봉이 죽은 후에 조선혁명군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혁명군 정부가 사회주의로 변신되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만주에 계속 남아서 동북 항일연군 그 다음에 강복회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예, 강복회 동양 항일연군과 강복회 이렇게 통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920년대 30년대 중반에 만주 연해주 지역의 항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봉오동 전투 보자.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는 예전에 12년도에도 나왔고 19년도에도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내용을 적어놨긴 했는데 좀 내용이 부실하거든요. 청산리 전투까지 이렇게 좀 부실해가지고 이걸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좀 할게요. 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달에 일어났죠. 6월 7일. 6월 7일. 그리고 이제 뒤에 좀 일어난 청산리 전투는 똑같은 연도인데 1920년 10월 달에 일어났어. 약간 이제 이거 정확히 좀 기억해 주세요. 되게 근현대사 같은 게 연도도 좀 암기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연도가 좀 결정적으로 이제 답안을 쓰는데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냐면 연도를 어디까지 외우냐? 그 0까지뿐만 아니라 월까지 외우세요. 월, 6월 이런 식으로. 예. 이것도 이제 예전에 이걸 구별하는데 이게 청산리 전투인지 봉오동 전투인지 헷갈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딱 나왔으니까 이거 봉오동 전투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 단서를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1920년 6월,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오동 전투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만주의 한국 독립군이 그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북부의 일본군과 간청을 게릴라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전투가 일어나냐면 삼두자 전투가 일어나요. 삼두자 전투.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1920년 6월 4일 날 새벽에 삼두자를 출발해 두만강을 건너 그곳에 일본 형병 수차 소대를 격파한 후 날이 저물어서 다시 기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제가 이 전투에서 패배를 복수하겠다고 한계중대와 형병 경찰 중대가 두만강을 건너게 추격했고, 이에 독립군이 장복됐다가 공격을 섬멸시킨 전투가 삼두자 전투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번 당했잖아. 중대 정도의 병력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은 독립군 근거지를 공격해야 되겠다 해갖고 월강 추격대대를 편성해요. 조선반도에 있는 조선군을 대상으로 일본의 조선반도에 주둔하고 일본군을 대상으로 월강 추격대대를 구성해갖고 두만강을 넘어서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해요. 자, 그 경과를 보면 이 봉오동 전투는 대한 독립군이 주도를 했죠. 대한 독립 홍보동 장군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 한개 대대 병력 약 한 800명 정도 돼. 대대는 한 800명이고요. 예. 연대 같은 게 참고로 3,000명, 완편대 있으면 3,000명이고, 보통 사단 병력 있죠. 사단은 한 12,000명 돼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 건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대대 병력은 800명 된다. 완편대 있을 경우에. 자, 그래서 대한 독립군 국무보독 부군, 그 다음에 국민해군이 통합돼서 그 당시 이제 통합해 조직된 대한 북로 독군 부군, 대한 신민단이, 그러니까 연합부대들이 결성돼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진 거야. 연합부대들이 명칭이. 자, 봉오동에서 연합군을 일본군을 격파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기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은 한국, 그다음 간동. 그 간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요동성 있죠. 요동성이 이제 대련이나 이제 여순을 조차를 냈어. 그래서 여기를 강동주라고 이제 일본 애들이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만주 철도도 여기에다 연결시켜서 보고, 그래서 간동주와 남만주 철도를 뭐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간동군을 여기다 배치시켜 놨죠. 요 부대를 이야기하고, 연해주 지역 같은 게 군대는 그 당시 일본이 시베리아의 어떤 군대를 일부 파견했어요. 연해주 지역에. 예. 그래서 이제 백군하고 연합해서 적군을 선명하게 해서 파견했는데, 자, 이런 부대를 끌고 모아갖고 간도 지역에 이제 독립군을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청산리 전투야. 그래서 그 봉오동 전투 때 성역전을 계획하고 만주의 독립군 속타면 대규모 작전을 수립하기로 일어났고요. 그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사건을 조작했냐면 훈춘 사건을 조작했어요. 원래 이제 청산리 전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지도가 안 나있나? 여기 있네. 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의 위치 좀 파악을 해두세요. 되게 북만주 지역이죠. 여기 지역이야. 예. 예전에 한번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되게 이제 북만주 지역이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요. 주도권이. 그래서 이제 보통 봉오동 전투나 할 때 월경 대대를 만들어 갖고 여기 국내에서 넘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북만주 지역에 일본 부대에 뭐 주둔권을 좀 얻어야 되겠다. 예, 주둔권. 구대가 여기에 상시 주둔하면 공격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에서 여기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북만주 지역에 이제 뭐냐면 군대를 주둔시켜갖고 공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조작한 것이 뭐냐면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일본의 진입국을 이제 거부하자 출병 구실을 이제 조작해서 주둔권을 얻기 위해서 일본군을 출동을 시켰는데 이 훈춘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훈춘 지역에 일본인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영사관도 있었고. 그래서 일제가 이제 중국 마족을 이제 몰수해서 마족을 몰수한다. 마족을 매수해서 훈춘의 민가 일본 영사관을 습격한 사건이야. 그래서 일본은 이들 핑계로 그 당시 자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군대를 진주시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탕을 해갖고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청산리 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산리. 자, 청산리 전투는 이제 북로 군정서군이 주도했죠. 김자진 장군이. 거기에 대한독립권, 대한신민당, 국민회군 등이 독립군 연합부대들이 일본의 토부에 대응해서 그 백두산 일대에 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6번에 거쳐갖고 9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9번에 거쳐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9번 전투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군이 들어올 때 그 독립군들이 이렇게 해갖고 맞서가지고 진치를 만들어갖고 전설을 만들어갖고 맞짱을 뜬 게 아니라 일본군이 들어올 때 일단은 얘네들 그냥 내버려둬요. 예. 그래서 계곡 깊숙하게 들어오게 해.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이제 필요할 때는 게릴라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독립군들이 원하는 딱 지점이 와가지고 와서는 반격을 해서 일본군을 섬멸하는 거야. 예. 그래서 종신까지도 계속해서 종신까지 유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올 때까지 계속 유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게릴라식으로 해갖고 그 격파 좀 소모를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격파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중간에 전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9개 전투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군이 그때 이제 1200명까지 사살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죽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 어떤 책에는 10,000명 이상 죽였다. 어떤 책에서는 뭐 3,000명 죽였다. 일본 애들은 몇 명밖에 안 죽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일본군이 그때 많이 사살됐고 그때 이제 일본군들을 크게 격파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군보다는 무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독립군들의 무기가. 예전에 이제 의병투쟁할 때 독립군 무기가 상당히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 당시 일본군의 무기보다 독립군의 무기가 상당히 월등하게 좋았어요. 그 이유가 있죠. 요걸 이제 좀 보면 약간 그 러시아 그 국공 내전입니다. 적백 내전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당시 체코 여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코 여단. 이 체코 여단은 원래는 오스트리아에 참여했던 체코인들로 구성된 거야. 원래는 오스트리아에 거의 동원됐죠. 그 당시 오스트리아 그 헝가리 제국 안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체코인들로 구성된 부대들이 그 당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동원됐는데 얘네들은 그 러시아 싸울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오스트리아와 싸울 생각이 있겠죠. 그래갖고 얘네들 중 체코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따로 이 도망간 러시아 그 체코인들을 따로 부대도 구성했죠. 이게 체코 여단이야. 그래서 체코 여단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성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적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싸우려고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뭐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독일하고 리투포스크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합병조약을 맺으니까 더 이상 이쪽하고 싸우지 못해. 오스트리아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도 계속 싸우고 싶어서 러시아 소비에트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이쪽 유럽 쪽에 가서 싸우지 못하면 저쪽 그 시베리아 건너서 저쪽 블라디보스토크 간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가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건너서 다시 오스트리아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쭉 뭐냐면 시베리아 철도를 가지고 타고 동진을 하게 돼요. 예. 동진을 하면서 이제 뭐 백군하고 적군하고 협상도 하고 또 싸우면서 결국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딱 도착을 하니까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린 거야.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싸울 의도가 없죠. 이제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이제 필요가 없어 보니까 그 무기를 누구한테 갖다 팔았냐면 독립군한테 갖다 판 거야. 자신하고 처지하고 비슷한. 그래서 독립군에게 체코 무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무기를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기계공학이 되게 발달됐어요. 그리고 무기도 되게 잘 만들고. 그래서 이 체코에 발달된 무기들이 독립군이 들어가면서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월등한 뛰어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군을 격파시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당했으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봉오동의 청산리 전투에서 대피한 일제 보복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한인천이 패를 하고 독립군이 타격을 받아요. 이걸 간도참변, 경신참변이라고 하죠. 또 관련된 이제 사료 내용을 읽었으니까, 여기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일제 보복 때문에 이렇게 당하니까 여러 독립세력들이 이제 독립군 세력들이 대한독립군들 군단을 조직해요. 서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 몰렸냐면 밀산부로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는지해서 서희나 홍범도, 김자진 등등 해가지고 이 부대의 병력을 통합해서 서해를 총재로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자유시로. 예.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 적군하고 백군하고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약속을 했어. 너네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요 지역을 너네들에게 해방구로 자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요쪽 지역을, 아니 이쪽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어떤 요쪽 지역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너네들이 자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이스탄불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자유시 쪽으로. 그래서 그 당시 적군과 연합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요 백군 세력을 물리치면 땅을 떼주겠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자치할 수 있는 땅을 떼주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일단 넘어가면서 이제 자유시로 가는데, 자유시를 러시아로 스보보도딘이라고 해요. 여기로 가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자유시가 넘어갈 때 이제 그 후에는 이 독립군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없어지게 돼.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적군이 백군을 거의 물리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 입장 때는, 소비에트 정권 입장일 때는 좀 체제 안정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일본이 와가지고 독립군들 막 무장 해제시켜라 압력하니까 그 당시 소비에트 정권 입장 때는 굳이 독립군들을 놔둬가지고 무장 상태로 놔둬갖고 일본의 공격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소련은 자유시에 있는 그다음 독립군들에게 무장 해제를 지시를 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또 그 자유시 안에 두 개의 부대가 있었어요. 연해주에 있었던 자유대대와 사할린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애들이 또 싸워요. 이 자유대대는 이제 독립군들하고 연합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대가 아니라 소련군과 연합되고 있었고, 사할린 부대는 그 당시 이제 독립군과 연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대와 소련군이 이제 얘네들이 무장해제를 요구하니까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강제로 무장해제가 되죠.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독립군이 많이 죽게 되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 무장해제 과정에서 수백 명 독립군이 사살되고 900명의 독립군들이 포로 잡게 되는데, 그 포로 중에 이제 한 명이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 장군은 이제 이때 잡혀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소비에트에 그 잡혀서 그 나중에 소련 공산당에 또 가입하고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결과 이제 독립군은 소련의 지원으로도 장기 준비를 하고 했지만 희망은 없어졌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얻어갖고 여기 자치를 하면서 어떤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고 뭔가 군사를 키우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자유시 사건 개념도 있고요. 한번 보고 독립군 재편성을 볼게요. 자, 자유시 사건 이후에 독립군들이 재편성이 됐죠. 그래갖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대한독립군단이 있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대한통일부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한독립군단은 좀 달라요. 여기는요.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북만주 일대, 북로 공정서군이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 신민당,
강복회 연합부대가 형성되죠. 그래서 신민부의 이제 중추 세력이 돼요. 북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대한통일부가 있는데 통일부는 좀 복잡해. 이 통일부는 나중에 이제 공화파하고 북폭파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정치 세력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파로 나눠지는데 이 북폭파들이 공화파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걸 홍명자유 그러니까 홍명자 유혈 사건이라고 해요. 홍명자 유혈 사건. 그래서 이제 공화파들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자, 이 북쪽파들이 따로 나와서 만든 것이 의군부예요. 의군부. 그 의군부가 있고 공화파도 또 분열되죠. 공화파가 정의부하고 참의부로 분열되는데 정의부는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에 들어가지 않은 색들이고 참의부는 임시정부에 들어갈 색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세 개의 부가 형성된다. 그 북만주 지역의 신문부,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 참의부와 정의부 이렇게 구성이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3부의 그 관할 범위가 나오죠. 예. 그래서 신민부 관할 범위, 정의부 관할 범위, 참의부 관할 범위. 그래갖고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이 정의부예요. 이 정의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부 성립과정을 보죠. 3부는 특징이 있어. 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독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제반 여러 행정기구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정기구하고 군정기구가 같이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방조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교포 사회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정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 사업도 하고 조합건설 등 산업진흥운동 같은 무장투쟁 그러니까 사업진흥운동과 무장투쟁도 같이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을 여기 있으니까 좀 정리해서 보세요. 그다음 간할기구에 세금을 징수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는 이제 뭐냐면 통치체제 유지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국민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제 거의 뭐 반강제로 뜯어냈다, 삥땅 쳤다 그런 기록이 있긴 있어. 예. 김자진 장군이 이제 와가지고 강제로 이제 뭐냐면 돈도 뺏고 그랬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이건 교과서는 안 적혀 있죠. 예,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도 높고. 자, 그러면 이제 각부의 특징을 보자. 먼저 볼 게 뭐냐면 참의부야. 그래서 참의부는 임시정부 들어갔죠. 참의부 관할범위 여기인데 그래서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해요.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 자, 배경은 공화파와 이제 복벽파 동족 간의 유혈 사태에서 공화파 중에 상위 임시정부의 지지자들이 결성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이고 압록강 연안에 위치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있죠. 국민부 한족자치연합회 개편되는데 이들이 이제 압록강 연안에 있다 보니까 국내 진공작전이 활발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트 총독이 이제 성산한 성박도 공격하고 그래요. 네. 정의부를 보죠. 정의부는 가담 범위가 여기예요. 되게 넓죠. 그래서 참의부의 미 가담 세력들 중심으로 결성됐고 3부 중에 가장 조직이 큰 단체였다. 거죠. 길린과 봉천 중심으로 남만주 일대에 있고 이것도 평양 중심으로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의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참의부 시민부가 통합돼서 한국 독립 임시정부 산하의 국민의회와 한국 독립당으로 재편성되고 군대 조직으로 한국 독립군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신민부를 보죠. 신민부는 자유시장변을 도하는 독립군 중심으로 북만주와 북한도 일대의 중심으로 조직됐고요. 상권 분립적 중앙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김자진이 이끄는 군사위원회가 사관학교를 성립해서 간부를 양성하고 둔전제를 실시하고 국내 일본군 배치 사항들 조사하고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부의 성격은 이제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이 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구성됐고 세금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3부는 주권, 인민, 영토, 군사력 가치 갖춘 실질 공화자치정부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하고 좀 결이 다르죠.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권만 있지 인민과 영토나
뭐 군사력 자체가 없었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러다 보니 근데 3부는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3부가 따로따로 놀다가 이게 통합된 계기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미스의 협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만주나 그런 데서 또 신간회나 민족 유일당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자화합작 운동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얘기할 거는 미스야 협정 볼게요. 미스야 협정은 삼시협정이라고 하죠. 조선총독부와 봉천군부가 맺은 건데, 이 당시 조선총독부 경부장인 미스야와 봉천군부 치안 담당이었던 우진이 맺어진 거예요. 예. 봉천군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자림이죠. 예. 장자림은 이제 친일파 성격이 강해요. 친일파들이죠. 이제 친일군벌인데 물론 그 아들은 이제 좀 약간 다르지만,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없는데 여기는 적어놨어요. 미스협정 주 내용이죠. 자,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을 침입함을 언급하며 위반자는 검거해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만주에서 불령성인, 보통 이제 불령성은 불온한 조선이라는 거예요. 불온한 조선인.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그 칭호를 붙인 거예요. 자, 불령성인을 단체를 훼손하고 무장을 해체하면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본 간원에게 지명한 불령한 수령은 그 중국 관에 신속히 체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불량성인들을 잡아오면 돈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군 탄압에 대한 상호협정인데, 이 결과 이제 만주에 있었던 그 장자진 군벌들이 얘네들 막 이제 독립군을 이제 잡아오면 돈을 준다니까 막 이제 탄압을 해.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 위축이 일어나고 안 되겠다, 하나로 합치자 하는 만주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유일당 운동이 이제 넘어왔는데, 만주 유일당 운동 볼게요. 자, 만주 유일당 운동은 1917년에 1917년이다. 2017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관련돼 갖고 잠깐 언급됐어. 잠깐. 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 또 여기도 앞에 얘기한처럼 그 당시 이제 국내 민족국립당 운동과 미세협정 체결 등을 해가지고 통합 노력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배경 아래. 근데 이제 개인 본위 조직론과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이나, 개인 본위 조직론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단체를 다 해산한 다음에 3부를 해산한 다음에 개인 중심으로 이제 단체를 구성하자,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론은 단체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3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래서 그 단체 본위 조직론은 기존의 단체를 동등하게 연합 형태로 구성하자는 의견이고, 단체 중심 조직론은 그 전투 성과가 가장 많은 유력 단체가 중심으로 하자. 물론 유력 단체가 정의부겠죠. 정의부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 정의부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견 통합이 안 되니까 이제 따로 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개인 본위 조직론에서 보면 전민독 유일당 조직 협의회가 있고 정의부가 주도를 했고 참의부와 신민부 일부 인사가 참여했고요. 그래서 군민부가 결성이 되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말을 잘못했네. 전민족 유일 조직 협의회는 그 단체 본위 조직론이죠. 개인 본위 조직론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 본위 조직론 관련된 내용은 전민족 유일당 조직 축성회가 구성돼 북만주 지역에 자리 잡고 신민부 군정부가 이렇게 있다. 네. 그리고 정의부나 참의부 일부 인사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각각의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가 해청모였고 했지만 이제 주도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 단체들을. 전민족 유일당 조직 축성회는 혁신위회가 있고, 그다음 한족연합회, 총연합회, 그다음에 한국독립당, 독립군이죠. 그래서 조선혁명당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 되는 거고요. 한국독립당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부대가 나중에 이제 만주의 중국군 부대와 연합을 하게 되죠. 1930년대 초반에.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만주 밀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일단 국내적으로 신간에도 있지만
네, 이게 순서가 먼저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이 신간에는 좀 뒤에 이고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이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이 또 신간에 영향을 주고 또 얘네들이 이제 영향을 또 뭐냐면 만주의 삼부 통합 운동에 영향을 주죠. 이런 흐름이에요. 예. 그럼 간내 그 민족 유일당 운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걸 자,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도 예전에 17년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뭐와 관련? 임시정부 3차 개혁과 관련돼서. 자, 임시정부 3차 개헌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이후 3차 개헌을 왜 했냐? 그 당시에 임시정부는 이제 진짜 초창기 때 반짝했다가 완전히 이제 사그라졌죠. 조직도 이제 뭐냐면 약화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운동을 임시정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단체들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단내 유일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힘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이제 뭐냐면 유일당 운동이 성공해서 이제 민족 유일당이 만들어지면 후에 임시정부를 이제 해체시켜갖고 유일당이 편입하려고 관리정부 조직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3차 개헌 목적이 민족 유일당에 들어가려고 뭐냐면 준비 단계에서 이제 만드는 게 그 3차 개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의 기능의 특징이 뭐냐면 임시 의정원의 권한이 좀 커요. 행정부 역할은 이제 그 권한보다는 임시 의정원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근데 이게 잘 됐으면 됐는데 안 됐죠. 네. 결국에는 3차 개헌을 목적이 뭐 민족유일당 운동에 편입시켜서 임시정부를 해체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일당 운동에 들어가지 못, 유일당 운동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정부 안에서 좀 통합된 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정부 그 지지 기반을 뭐냐면 기반 정당을 하나 만들었다 해갖고 만든 것이 뭐냐면 그 한민당이죠. 한국 한민당이란다. 한독당이죠. 한국 독립당.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한국 독립당이 나오죠. 1930년.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요 관련돼서 임시정부 3차 개혁과 관련돼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유일당이 만들어지면 통합하기 위해서 그 준비 단계에서 만든 것이 3차 개혁인데 요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 간내라는 건 산해간 이남,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을 보면 그때 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 전선통일 요구를 해요. 좌우합작 요구를 하고 우익세력과 연합을 모색하게 되고 우익들도 임시정부의 종속을 위해 자익세력들 연합 시도하고 안창호가 1대 혁명당을 결성해요. 1대 혁명당은 민족유일당이야.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당처럼 나라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당 치국 형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세력 때 분열됐는데 민족유일당이나 일당 혁명당을 만들어가지고 가칭해요. 일당 혁명당을 통해서 당이 뭐냐면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나중에 임시정부도 여기 일당 혁명당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정세를 보면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 하나 통합을 했고 그래갖고 이제 북경 촉성회가 결성돼.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당 간내 촉성 연합회가 개최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각 지역에서 여러 이제 단체들이 만들어져. 상해, 강동, 북경, 무안, 남경, 북경. 여기를 시점으로 해갖고 여러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나눠지고 이게 합쳐진 것이 한국 독립당 간내 촉성 연합회야.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논의 과정에서 그 좌우 간의 기본 입장이 좀 차이가 있고 중국의 국합 좌우합작이 결렬되죠. 12월 태제 영향으로 합의가 결렬돼.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논의가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임시정부 내의 내용을 이제 보는 거야. 안창호가 이제 이당 치국을 내세워서 임시정부를 대신한 민족해방운동의 총지로 민족유일당을 결성하고 나서 여기에 운동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소련공산당과 중국국민당처럼 유일한 정당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당 치국하자.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를 해체시키고 이제 뭐냐면 앞으로 만든 일당 행동당에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임정보통령을 또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서 3차 개헌을 한다고 했죠. 예, 3차 개헌. 자, 이 내용들 좀 기억 올려두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12월 태제등 등등 영향을 갖고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여기 결과를 보면 자익들은 따로 유한국 독립자 운동 동맹을 만들어. 유한국 독립운동자 동맹을 만들고, 우익들은 앞에서 이제 임시정부 정부 형태보다는 당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정부 형태가 좀 약간 그렇죠. 왜냐면 임시정부는 추상적인 주권만 있는 거지 정부의 그 3요소 주권의 영토나 인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을 하나 만들자 정부 내에.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게 맞을 당 형태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정부 형태를 그대로 둔 채 당 형태를 하나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한국독립당이에요. 한국독립당은 그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에요.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통해서 정부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 한국독립당이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내용을 보면 좀 몇 개 있어요. 헷갈려. 한국독립당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 네, 제가 여기 이제 한국독립당이 이제 뒤에도 좀 몇 개 언급될 텐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은 76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독립당 간내 촉성회 연합회가 있죠. 아까. 근데 이게 저도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자익들은 유호 한국독립운동자 동맹, 그다음에 우익들은 이제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독립당 기반 정당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한국독립당 안에서도 김구계열과 조성왕 계열이 있어요. 근데 조성왕이 이제 한국독립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김구를 배제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김원봉이 우리 하나 힘을 합치자.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 유괴하니까 이 조성왕 계열의 조성왕이 한국독립당의 인원을 끌고 와갖고 여기에 합쳐놓은 거야. 민족혁명당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민족혁명당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니 조성왕이 아니 조성왕이다. 저기 김홍봉이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 조성왕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독립해 나와요. 얘네들이. 그래서 상해 다시 재건해. 그래서 이걸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상해 재건 한국독립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성한 계열이 이제 한국독립당을 이끌고 임종을 탈퇴해서 민족혁명대 넘어갔잖아요. 김구가 김원봉의 통합제의를 또 거부해. 김원봉은 빨갱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데, 김구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우익 인사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따로 임시정부 산하에 또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했던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이 연합 서클을 만들죠.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구성하고 우익연합회죠. 요 단체들이 이제 연합회가 하나의 당으로 통합돼. 이게 한국독립당이야. 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독립당은 이렇게 있고, 또 한국독립당이 있죠.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 1930년대 한국독립당 있죠. 그래서 이걸 제만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데 요건 계열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세 개하고는. 그래서 주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에서 내었던 그 단체가 크게 중요한 한국독립당 4개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한국독립운동자 운동 간내 촉성회 연합회에서 관련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성왕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민족혁명대를 탈퇴해갖고 상해에서 재건된 재건한국독립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이 통합해갖고 통합한국독립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통합한국독립당이 나중에 이제 그 강보구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계열과 달리 또 그 만주 지역에 제만한국독립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 분류는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복잡하죠. 계보도가 복잡해. 그래서 중국
그 사회 근현대에서 공부할 땐 국민당 딱 공산당 이렇게 해갖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러 조직들이 그냥 헤쳐모여 했다가 또 붙여놓다가 또 분열했다가 막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고생해요. 이렇게 외우는데. 자,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한국 독립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해체되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재조직되는가 그걸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열투쟁을 보죠.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 이제 정의부터 볼 텐데 의열투쟁은 뭐냐? 자, 비밀결사를 통해서 요인을 암살하고 테러하고 간청 파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테러 활동 있죠. IS나 뭐 이런 거 이제 영상시킬 수 있는데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진짜 우리나라 제국주의 침략에 앞장섰던 사람이나 그다음에 일제 원흉을 공격을 한 거고 불특정 다수를 이제 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 하여튼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있고 그때 이제 의열투쟁을 펼쳤던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의열당과 한인예국당이 있어요. 예. 의열당과 한인예국당 요 단체인데 먼저 의열단을 보죠.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의열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서버노트가 이제 의열단하고 한인예국당 부분이 좀 약간 내용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보충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의열단. 의열단은 이제 그 191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결성 배경을 보면 독립을 위한 강력한 무장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김홍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종환, 유세준 등이 결성을 했다. 이 중심 인물이 김홍봉이죠. 자, 그 행동 방법을 보면 10조 7가사를 만들고 민족 독립을 위해 파괴와 암살을 시행했다. 민중혁명을 유발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7가살이 뭐냐? 공약 10조라고 하는데, 자, 요 밑에 있어요. 자, 5가지 파괴할 곳이 5개 파괴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그 동양 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이 일본 제국주의 주요 기관이고 여기에서 7가사의 암살 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암살 대상은 조선 총독 이학 고관, 국내 그 군부 순회, 타이완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적의 밀정과 반민족 귀족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한다. 반민족 귀족은 이제 일본 자기를 받은 사람들 얘기하죠. 이들은 폭탄 제조 기술을 익히고 결사단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뭐 중국인도 포함됐다고 그러고요. 그들의 이념은 무정부주의야. 그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이라 하는데 사회주의와 좀 달라요. 무정부주의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서 제가 서양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16자 구원을 내세웠는데 보통 중국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이나 중국 단체들은 이 강령을 내릴 때 16자를 맞춰서 딱딱해. 44444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맹회를 만들 때도 444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16자 구호를 보면 구축 외노 강복 조국 타파 계급 평군 집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축 외노라는 것은 구축이라는 것은 쫓아내다는 뜻이에요. 구축은. 네. 그래서 외를 쫓아내고 일본을 쫓아내고 조국을 강복시키고 계급을 타파하고 평군 집권. 그래서 땅을 똑같이 나눠주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내용은 신채호가 후에 이제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에 집약돼 있어요. 예. 자, 조선혁명 선언을 볼게요. 이 조선혁명 선언을 일명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김홍봉이 부탁해서 신채호가 작성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무정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무장 독립투쟁의 필요성을 지정하고 종전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것들을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외교론, 자치론, 문화운동론, 준비론을 다 비판해. 그리고 민중을 혁명적 주체 인식을 한다. 그래서 민중의 집적혁명을 주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중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냐? 요거는 그 무정부주의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거거든요. 이때 민중은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뭐 부유자 계급, 프롤레타 계급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개 이제 그 자유를 억압하는 대상에 대해서 항쟁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제 초계급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조직을 타파하는데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르주아든 그다음 노동자든 농민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다 민중이야. 민중. 그래서 이런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통해서 무정부주의 사회를 일으키자, 무정부 사회를 이제 만들자라는 것이 그 무정부주의의 주요 논리거든요. 요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신채호가 3.1운동을 보니까 이 당시 이제 대중들이 주도를 해갖고 했잖아.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들의 힘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항의를 목적으로 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민중에 칭하고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민중에 칭하고 이 민중들이 집정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일제의 어떤 탄압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당시 이제 개인의 자유가 억압한 게 일제잖아. 그래서 일제 탄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3.1운동처럼 이렇게 직접 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세게 들고 일어나서 뭐냐면 동기를 하면 그 일제는 무너뜨릴 수 있다. 일본의 어떤 통치는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네. 이게 민중의 집적 혁명이에요. 그러면 민중들이 자각하고 한 번 더 동기하기 위해서는 자극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 의열 활동이죠. 그러니까 의열 활동 자체는 이걸 가지고 뭐 그냥 그 일제 타도가 불가능하죠. 그 개인적인 어떤 태도나 이거 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국내의 어떤 한계를 계속 시켜주죠. 국내에 있는 민중들 자극시켜서 각성시켜서 다시 한번 3.1운동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일제를 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민중의 집정혁명을 주장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아나키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혁명선언 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인고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한능검이라든지 그다음 수능에서는 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중의 집정혁명론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종전에 이제 독립운동 비판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치론이니 뭐 외교론이니 이런 것들 다 비판해. 문화론이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뭐 시험 문제 이렇게 해갖고 이거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준비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요즘에 기입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공이 이끌었던 의열단은 코미테론과 또 연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개주 강령의 정강을 정책을 채택하는데 거기에 계급 타파와 이제 토지 평등이라는 의미가 있고 민주협동운동에서 참여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코미테의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주의 단체로 변모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하고는 좀 약간 거리는 있어요.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어. 그 무정부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뭐냐면 다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격이 좀 뭐냐면 반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게 좋겠어요. 그래서 레닌주의의 정치학교 북경에 성립 레닌주의 정치학교가 북경에 성립하여 청년단을 양성하고 이들을 국내에 보내어 그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북경에 성립하고 청년단을 양성하고 이들을 국내에 보내어 국내 사회주의와 함께 노동운동에 참여를 하려고 했죠. 30년대 되면서 의열당의 이제 행동 방향이 좀 바뀌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인식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테러 활동이나 폭탄 투척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민중들이 자극을 시켜서 뭔가 제3의 3.1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방향을 좀 돌려서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 혁명세력과 함께 항일 투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해요. 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뒤에 뭐 조선민족혁명당 이런 것들을 결성하죠. 자,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 또 국민당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한포 군관학교에 가서 군사훈련 받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창립했는데 이때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 예.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예. 이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배경과 관련된 내용, 방법 전환과 관련된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야.
04년도 기출이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요거 관련돼 갖고 이렇게 보죠. 여기 한국 근현대사 이런 것들은 예전에 7차 한국 근현대사 있죠? 요 얘기. 이 내용이 되게 풍부해요. 지금 나와 있는 한국사 내용보다는 훨씬 더 풍부해. 예.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테러활동만으로는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열단은 계획적인 혁명훈련과 간부 조직에 착수했다. 자, 이에 따라 많은 당원들이 항포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교육 및 간부훈련을 받았다.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을 계기로 김홍봉 등은 난징 옹교와 의열단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1930년대 전반기 때 의열단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래 난징 근처에 조선 혁명간부학교를 창립하여 군사훈련을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 지역 독립운동 정당 단체들 통합운동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민족혁명당 같은 걸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예국당을 볼게요. 한인예국당. 이 한인예국당은 이제 결성 배경을 보면 임시정부 침체가 될 수 있어요. 1920년 넘어가면 임시정부가 되게 침체했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감시의 탄압과 자금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 당시 이제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활기를 좀 부어먹기 위해서 긴구가 조직했어요. 1926년에 조직이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계기가 됐던 만보산 사건 때문에 일본 중국인의 감정이 또 악화됐죠. 이 만보산 사건은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뭐 무슨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만보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제 만주국이 세워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이 만보산 잠깐, 이게 잠깐 조직 연도가 만보산 사건 자체가 제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조직 연도가 틀려. 31년인데 여기 26년이 돼 있네. 31년이 맞아요. 만보사건, 그 만보산 사건 뒤니까. 자, 만보산 사건 때문에 중국인의 감정이 악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 만보산 사건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를 장악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인들을 좀 내세워가지고 중국인들을 좀 약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인들 땅을 개간할 때 중국인들이 와갖고 그 왜 여기 땅을 개간하냐, 물구가 이렇게 너네 쪽으로 넘어가지 않냐, 약간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본 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중국인들이 공격받고 조선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야.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일본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를 해버린 거야. 발표 내용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도 내용만 보고, 이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구나. 그래갖고 전국 각지의 하교 거주지에 대규모 사족이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일본이 조작해갖고 발표했다. 단순한 이제 다툼에 불과했는데, 마침 조선인들이 중국인한테 많이 죽은 것처럼 이게 보도를 했고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국내 그 언론들이 무빙판적으로 써서 이게 보도가 됐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미 뭐 그렇게 알려줘도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미 그때 후회도 소용없죠. 이미 다 물이 엎질러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일 때는 상당히 뭐냐면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조선에서 이런 중국인들 학살이 일어났다 하면서 중국인의 감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활동은 이제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봉철의 신호유도 국왕 저격 사건과 그 다음에 윤봉길의 상하이 홍콩 공원 위거 사건,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의 상하이 홍콩 위거 사건은 상당히 크죠. 이게 왜 크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중국 국민당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계기가 돼. 그때 이제 장제스가 말하기를 중국의 100만 대병도 불가능한 거사를 한국 용사가 당했다. 이때부터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같이 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만보산 사건 때문에 반한 감정이 뭐냐면 확산됐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중국인들이 이제는 반한 감정을 이제 거둬들이고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중국 군관학교 한국의 특별반이 설치되고 나중에 이것이 한국 강북군의 창설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이봉창 봉기하고 윤봉길 봉기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하기 힘들고요. 다 아시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관련된 사료 있으니까 쭉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국지사 위고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가능성은 없지만 한능건이나 저쪽 고국 구국 공무원 시험인가 거기에는 좀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면 뭐 강호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60세 노인인데 나이 많은 60세 노인이 사이토 총독에 투탄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눈여보면 다 의열단들이 활동 있죠. 네. 의열단들이 이제 국내 진입을 해갖고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눈여볼 불령사를 조직은 박열 활동이야. 이 사람은 의열단 조직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일본 항태자 암살하다가 그 당시 미수에 꽂힌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영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나왔어. 그때 박열의 애인이었던 가네코가 있죠. 가네코하고 공모해서 항태자 히로히토의 결혼식에 폭탄을 던져서 항태자와 일본 정부 고관을 처단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된 사건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때 박열이 만든 것이 불령사란주의예요. 예. 보통 그 일본 애들이 해외에 있는 이제 뭐냐면 불우한 조선인들을 불령 선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걸 따가지고 불령사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불령사. 예. 의열당은 좀 다른 조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복장이나 윤봉길 같은 사람이 예국단을 만들었다. 예국단이 아니라 예국단이 아니라 한인예국단. 한인예국단에 소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국지사들 이거 내용도 이제 봤고요. 자, 뭐 기타 단체들이 있는데 한번 이거 쭉 보세요. 여기 있고 불령사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박열이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박열인데 정확하게 박열이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아주 화제적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 소재도 했고 또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불령사 명칭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열 등이 조직한 제1비밀결사고 일본 항태제를 폭사하다가 간동대지주 조직이 발각되어 실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의열활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다는 거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와서 이제 1930년대의 무장독립전쟁이 보자. 요거는 계보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도 이제 한번 보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